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염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항상 저에게 그 새로운 그 영상을 찍을 때 뭘 찍어야 되는지,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되는지 항상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분들 상담하면서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가 되새겨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염증이었어요. 제가 생기산을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. 이게 전신의 거의 모든 염증을 치료해요.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.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. 하루에도 제가 뭐 수십 번씩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염증이 많다는 뜻인데, 여러분 염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일단 지금 제 영상을 보신다면 염증이라는 그 제목에 벌써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, 보통 뭐 여드름도 염증이고, 젊은 사람들 이제 나이 들면 관절염이 염증이죠. 그 다음에 간염 같은 것도, 바이러스성 간염 이것도 염증이에요. 그 다음에 만성 신우신염, 뭐 콩팥 염증 이런 것도 염증이고, 방광염 이런 것도 염증이고,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도 염증이죠. 그 다음에 두드러기나 알러지 이런 것도 접촉성 피부염이라 가지고 일종의 염증이에요. 보통 염증 하면은 병리학적으로, 제가 공부한 지 오래되긴 했지만, 병리학을 공부한 지 오래됐지만 대표적으로 꼽는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, 일단 발적이에요. 그러니까 발적, 그러니까 빨갛게 된다라는 뜻이고요. 통증이 있어요. 아프다는 뜻이고, 그 다음에 열이 나요. 그 부분에 열이 나고, 이제 이런 것들 있죠. 열이 나면서 빨갛게 되고 통증이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의 징조인데, 보통 병원에서 쓰는, 그리고 약국에서 염증하면 쓰는 것들이 대부분 항생제 아니면 소염진통제거든요.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이제 같이 쓰기도 하고, 소염이라는 게 염증을 잡는다, 염증을 없앤다 이런 뜻이 있어요. 소염진통제, 그 다음에 항생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, 보통 그래서 관절염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소염진통제 처방을 많이 받아서 쓰는데, 그 진통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요즘에 회의적이죠. 잠깐씩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을 수는 있지만, 만성적인 관절염에 시달리는 사람들 진통제 먹기 시작하면 이제 먹을 때뿐이다, 이제 위를 다 버린다. 그러니까 그 진통제를 먹다가 위장병이 추가로 생겼다 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? 염증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위에 또 다른 염증을 만들게 되는 거죠. 위염이 생겼으니까. 참 그런 게 이제 고리고리 연결되어 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. 이렇게 고차방정식처럼. 그럼 염증을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느냐,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그냥 오늘 제가 가장 손쉽게 염증에 대해서만 한 10강의 이상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, 우선 여러분들 제 요즘에 건강기능식품, 또 어떤 영양성분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영양물질들, 뭐 집에서 끓여 먹는 차, 어떤 성분 이런 것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, 그런 것들 중에서 염증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우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1차로 본래 염증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염증이 기름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염증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 기름 성분으로 치료를 한다라는 뜻도 돼요.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. 기름은 기름으로 치료하거든요.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고지혈증이라는 것도 피 속에 기름이 많은 건데, 그거를 좀 치료를 유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식이요법의 방법으로 오메가3나 감마리놀렌산, 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뭐 레시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. 그 세 가지가 다 기름 성분인데 좋은 기름인 거거든요. 그 몸속에 어떤 나쁜 기름이 많다 이러면 이제 좋은 기름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죠. 근데 공통적으로 감마리놀렌산이나 오메가3나 레시친이 가지는 그 양리작용이라고 해야 되나, 어떤 효과를 보면 세 가지 다 염증 치료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감마리놀렌산만 해도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고, 또 아토피를 치료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. 오메가3도 마찬가지고 아토피염에 쓰니까요. 그리고 관절염에도 쓰고,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혈관 염증에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응용을 해볼 수 있어요.
그런 것들, 또 그러면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, 레시틴 이런 기름 종류를 또 들 수 있고, 그 외에 또 염증에 쓸 수 있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타민 B 있죠. 그것도 저는 항상 기왕에 B를 먹을 거면 비타민 B 100을 드시라, 100mg 들어있는 그 고용량을 드시라 말씀드리는데, 비타민 B 중에서 특히 B2번이나 B3번이나 B5번이나 또 6번이나 이런 것들,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지질대사랑 좀 관련이 많아요. 그러니까 기름이랑 관련이 많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지루성 피부염 너무너무 심한 분 있었는데, 그때는 제가 한방을 제대로 써보기 전이어서 그때 제가 그분한테 썼던 주 약이 비타민 B2였어요. 리보플라빈. 그게 그때 하이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노란색 알약이 있었는데, 수십 년 전이죠. 그때 제가 그거를 쓰고 매일 양파를, 생양파든 익힌 양파든 2개, 3개 이상을 드시라고 해가지고 아주 괄목할 만하게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.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가지 나왔죠. 염증 치료에 좋은 식품, 양파. 그리고 비타민 B군, B100 이런 것들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. 양파는 특이하게도요, 익힌 거나 생양파나 똑같이 우리 몸에 좋은 그런 효능들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거든요. 그 양파는, 생양파 뭐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냄새 때문에 혹은 속이 아파서 힘들면 익혀서 먹어도 상관없고 어떤 식으로든지 먹기만 하면 돼요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양파가 하도 좋다니까 양파즙을 내서도 많이 먹는데, 어떤 식으로든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는 뭐 비타민 C, 비타민 C는 왜 염증에 좋으냐? 비타민 C가 염증에 좋다 하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저는 그 약국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방광염, 그 다음에 신장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비타민 C를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. 비타민 C가 사람들에게 가장 왈가왈부, 설왕설래가 많은, 그 의견 대립이 많은 비타민 중에 하나인데요. 왜냐하면 그걸 메가도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, 그게 위를 상하게 한다, 뭐 설사를 일으킨다, 혹은 몸의 결석을 만든다, 뭐 또 고용량이 필요 없다, 뭐 이런 것 때문에 설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경우라고 해도 자신이 한번 써보고 나면, 한 달이라도 2달이라도 메가도스 요법을 한번 해보고 나면 그런 생각들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나에게 맞다, 맞지 않다,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릴만 하고, 메가도스를, 비타민 C를 1~2달을 한다고 해서 나빠질 위험성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비타민 C는요, 이게 그 수많은 특징 중에서 소변으로 배설이 되잖아요. 그때 내려갈 때 이게 비타민 C가 일정하게 약산이지만 산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요관하고 콩팥 이렇게 그 소변이 이렇게 흐르고 피가 흐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소독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방광염, 여자들 그 오줌 소태라고 하는 거 있죠. 굉장히 고통스럽고 자칫 좀 놔두면 혈뇨도 나올 수 있고, 또 거기다가 좀 더 무리를 한다든지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콩팥으로 염증이 올라가서 고열을 동반하는 그 이렇게 급성 신염 같은 거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, 이거를 적정 시기에 빨리 치료를 할 때 보통 병원에서 항생제를 쓰는데, 그 항생제만 쓸 일이 아니라 거기다가 비타민 C를 계속 시간마다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되면 항생제를 복용하는 그 기간을 훨씬 줄일 수 있고, 평소에도 이걸 많이 먹게 되면 그 방광염 이런 걸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서에 보면 비타민 C에 뭐 통풍이 있거나, 그러니까 그 요산 결석이 있는 거를 말하죠. 일종의 돌인데 결석이 있는 사람들, 뭐 담석이 있든지 아니면 요로 결석 같은 게 몸에 돌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 해놨는데, 저는 그 좀 지원하는 사람들, 자기가 먹어보겠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요 근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너무너무 신기해요. 여러분, 그 있던 돌이 사라졌다는 분도 그렇게 많고, 그 돌이 이렇게 소변으로 빠져나갔다는 분들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더 놀래 하시는 것 같아요. 분명히 C가 돌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먹고 돌이 사라졌느냐, 어떻게 돌이 빠져나가고 없을 수가 있느냐, 이제 본인들이 더 놀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 만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타민 C도 방광염이나 콩팥 염증이나 또 혹은
인플루엔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독감 있잖아요. 독감도 바이러스성 감염이거든요. 그 감염.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고열을 동반하면서 나중에 염증을 일으키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마다 비타민C 고용량을 써가지고 염증을 퇴치할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 질환을 우리가 이기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응용해서 보면 비타민C도 염증 치료작용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또 제가 생약 중에서는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생약 중에서는 도라지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생약으로 길경이라고 하는데 그 도라지가 이렇게 기관지 가래라든지 또 이런데 피부에 그 종기 같은 거 생겼을 때 있잖아요. 그 도라지 이런 거 많이 써요. 그리고 지실이라고 해가지고 그 탱자 열매가 있는데 그거를 약재로 해가지고 길경과 지실을 주 성분으로 하는 염증 치료제가 한 방에 있을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도라지 이런 것도 상당히 염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또 여자들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보통 칡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칡은 그 생약으로 갈근이라고 하잖아요. 갈근하고 이제 마황이나 또 다른 몇 가지 게지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만든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근탕, 감기 걸렸을 때 갈근탕인데 이런 갈근도 응용해서 보면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이런 길경이라든지 길경은 이제 도라지 무침으로 해서 음식으로 먹으니까 괜찮은데 갈근 이런 거를 염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또 조금 그런 게 얼마나 어떻게 어느 정도 용량으로 먹어야지 무슨 염증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딱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뭐 좋다 이런 말을 잘 못하겠어요. 영양 성분들은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글루타치온이 좋다 또 어떤 게 좋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효능을 쭉 나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와 그거 하나만 먹으면 만병이 다 치료되겠네. 근데 실제 먹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도움되는 영양 성분의 효능이랑 그래서 그 성분으로 어떤 효능이 있다라는 것과 그 질병이 치료된다라는 얘기는 좀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잘 가려서 들으시고 가장 지혜롭게 자기 삶의 생활에 응용해 보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